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3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 시간 16일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외교,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관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약 85분간의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25분 가까이 소인수 회담을 거쳐 60분간 확대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각각의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공동선언문 형식은 아니지만 한일 관계 도약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 양국 재계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 등도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미 정부는 한국과 일본 간의 일련의 상호 합의 조치를 지지하고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장관은 어제 모리다 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통화를 하고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를 통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향한 기여를 환영했다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셔먼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상호 이해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전환하려는 조처를 함에 따라 미국의 한일 양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를 통한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 안보 파트너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촉진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은 오늘 파장이 확산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건재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상원 금융위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재확인한다며 미국인들은 자신의 예금을 필요할 때 인출 가능하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의회 발언 때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청문회는 정부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의견 청취 차원에서 계획됐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옐런 장관은 이번 주 취해질 조치들로 예금자의 자산은 안전하다는 우리의 굳은 약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 폭락 등에도 기준금리를 3회 연속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오늘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에서 3.5%로 인상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방향에서 유로존, 즉 유로화 사용 20개 국가의 은행 부문은 튼튼한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한 덕에 회복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중앙은행은 필요시 어떠한 경우에도 유로존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해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각각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이번까지 3회 연속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입대 날짜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홉은 오늘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미 입대 날짜는 나왔고 슬슬 준비하면 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다녀와서 여러분께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제이홉은 2월 입영 연기 취소 신청을 마치며 입대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3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구지선이었습니다.